네. 아무래도 그 많은 계획들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제대로 잘 지켜지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저희 서른 의원님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뼈아픈 성찰을 하면서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원님께서는 어젠가요? 오늘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국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대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일을 주로 좀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정세현 장관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2000년에, 20년 전에 6.15 선언을 하고 난 뒤에, 2018년 이 판문점 선언까지, 그리고 또 평양 선언까지 쭉 이 정상 간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을 안 했어요. 그냥 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히 잘못된 것은 판문점 선언 이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후속 조치를 반드시 했었어야 합니다. 일테면은 2조 1항에 이제 더 이상 이 적대 행위를 안 한다. 구체적으로 선전비례를 안 뿌린다, 중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안 해야 되는데, 이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보수 단체들이 뿌렸단 말입니다. 목적으로 뿌렸기 때문에 이건 이 명백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위반이죠. 북측에서는 항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안 하도록 준비를 하려면은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비준을 했더라면은 자동적으로 그 다음 조치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위반할 때는 법적으로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한다. 이게 후속 조치가 따라서 나왔을 텐데, 국회는 입법하는 게 제 기능 아닙니까? 법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남북 간의 정상회담의 결과를 다 담아서 후속 조치로서 이런 결과에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는 못하게 한다. 그리고 선언에 위배될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도 국회가 있지만 저쪽도 북쪽도 최고인민회의가 있습니다.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상도 다르고 그렇긴 하지만은 남북이 함께 국회회담을 한다면은 정상회담에 못지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미국과 북한이 정상 간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밑바탕이 든든하지 못하면은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노이 논의도 그런 상황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남북 간에 서로 이 튼튼한 밑바탕이 있었더라면은 어떤 협상을 하든 그 안 깨지고 그냥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막 흔들리고 안 좋은 상태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북 간에 교류를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도와줄 거 도와주고, 국회의담도 하고, 각 분야에서 저쪽 지자체와 같이 만나고 도와줄 거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훨씬 더 든든한 입장에서 정상회담을 하든 미국 회담을 하든 다 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당장 입법 조치할 부분은 입법 조치하고, 그 다음에 바로 21대 국회에서는 북쪽에다가 남북 국회회담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쪽에서 평양을 가서 그쪽 대의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다면은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국회에 대해서 주문 좀 할게요. 두 가지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지금 전단 살포 금지법이냐 기존에 있는 법을 가지고 그냥 그걸 최대한 활용하면은 새로 입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식의 논란이 좀 시작이 됐던데, 이미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항공 무슨 운수법이니 무슨 해양 무슨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 4.27 선언 2조 1항에 들어있는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4.27 선언 비준 동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그거 근거해서 지금 정부 입법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부처 간의 협의가 굉장히 길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외교부 입장, 국방부 입장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의원 입법으로 해서 빨리 해야 돼요. 의원 입법으로 하고 이거저거 묶어가지고 그냥 끼어 넣으려고 하지 말고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형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법을 항상 만들잖아요. 또 하나 필요가 있고, 아까
백승주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6.15 공동선언도 그 뿌리는 기본합의서입니다. 91년. 근데 91년 12월 13일 날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뒤에 북쪽에서는 오히려 최고인민회의의 비준 동의를 받아가지고 김일성 주석이 비준을 했어요. 근데 우리 쪽은 안 했어요. 그때 야당 총재였던 이제 김대중 야당 총재가 그때 평민당인가? 근데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민정당 시절에 노태우 정부에서 그걸 했는데 이건 뭐 신사협정이니까 굳이 비준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우물우물하다가 넘어갔어요. 근데 그 기본 합의서가 있었기 때문에 6.15 공동선언이 쉽게 해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기본 합의서부터 이게 법적으로 어떤 권능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한번 소급해서 이것이 비준동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다뤄질 수 있는 것인지 법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그동안에 남북 간에 체결된 각종 정상급 합의는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식의 무슨 규정을 두고 또는 필요하다면 가까이 최근에 체결됐던 정상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다시 한번 비준을 하는 이렇게 해야 무슨 법을 만드는 이 근거도 만들 수 있고 특히 이 두 분한테 부탁을 하는데 이 정부 입법이 맡기면 시간 많이 걸려요. 네. 의원 입법을 하세요. 네, 장관님 말씀이 100분 맞고요. 마지막에 각종 정상급 합의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은 참 맞는데 지금 헌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또는 각 부령, 훈령 이런 것 등등이 다 제정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남북 간의 합의서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해가지고 남북 간 합의도 법적으로 효과를 갖는다고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있었던 정상 간의 합의 특히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 91년에 있었던 노태 정부 당시 했던 이 기본 합의서부터 해가지고 6.15 선언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 판문점 선언 마지막은 평양 선언이죠. 9.19 평양 선언까지 해서 정상 간에 있었던 합의들은 다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꼭 규정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그리고 향후 남은 임기 동안 또 어떤 일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앞에 다른 패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좀 같이 연결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남북 관계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잘못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지금 남북 합의서를 수없이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노이 합의도 하고 하노이 합의를 합의를 안 했죠. 싱가포르 합의를 하고 또 여러 합의를 하고도 핵을 계속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미국 제재가 안 풀리고 유엔 제재가 안 풀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 남북 관계 많은 사업들이 준비되었다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어떤 진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얽히고 섞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관계를 위해서 전단살포 방지법을 지금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여당이 만들 수 있겠죠. 이거 만들고 나면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느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론 분열을 첨예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미 1992년 그쯤에 91년 그쯤에 핵통제위원회를 만들고 했고 남북간 핵통제위원회를 만들고 했다시피 핵 문제를 남북이 정면을 다루면서 그 큰 줄기를 풀어야 이런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교류 협력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진단이 있고 그 진단에 따른 대북 정책의 어떤 걸 설계하고 그것을 국론 분열을 막으면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꾸 미국 때문에 안 됐다. 우리 일부 보수 정권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인식을 갖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북핵 문제가 지금 어째서 발생을 했고 그게 어떻게 풀릴 뻔하다가 어떻게 꼬였고 다시 풀릴 뻔하다 다시 어떻게 꼬여서 지금 30년의 세월이 흘렀는지를 비교적 가까이서 봤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처음에 핵을 남조선을 무슨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갖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수교만 해준다면은 92년 1월 21일 날 얘기예요.
미국이 수교만 해준다면은 앞으로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직접 미국에서 했어요. 김용순 노동당 비서를 통해 가지고 아놀드 켄터 국무부 차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부시 정부가 노했어요. 곧 없어질 나라가 무슨 놈의 수교냐? 그다음에 너희들이 미군 같은 걸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하는 조건 같은 것은 탁도 없는 소리다. 가짜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지. 우리가 주둔하고 싶으면 주둔하는 거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지. 너희들이 조건부 하는 것은 조건부로 거는 건 원당치 않다 하는 식으로 해서 거부하고 그리고 중단됐던 팀 스피릿 훈련을 93년에 재개한다고 10월 달에 발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압박을 해 들어가니까 북한이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우리를 결국 죽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건드릴 때 그래도 뭐 참새가 죽어도 째컨다고 소위 저항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핵입니다. 자꾸 이제 미국 핑계 대지 말고 우리 문제라고 하라고 그러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북미 수교예요. 그다음에 뭐 유엔사 철거하라 무슨 뭐 미군 철수라는 것도 아니에요. 미군이 있는 조건에서 평화 체제만 구축해달라. 그러면 핵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북미 수교 문제는 우리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는 4분의 1의 지분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직접 북한하고 협상을 해서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는 일종의 환상이에요.